자, 먼저 우리 주택임대차. 자, 임차인만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84년도에 만들어진 법. 거의 30년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 상가는 2002년. 근데 얘는 이제 여기는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바로 적용되는 법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먼저 적용 범위가 이제 주거용 건물의 일부도 쉽게 나올 때는 이것도 나옵니다. 일부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너무 적으면 안 되는데 일부가 주거용, 한 반 정도가 주거용, 반 정도가 영업용.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전부도 적용되고 일부도 적용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적용된다 안 된다 구분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자 2번도 등기하지 않는 어디 옥탑방,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자, 이 법에서는 웬만하면 임차인을 강하게 해요. 임차인을 위한 법이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판례도 이제 임차인에다가 초점을 좀 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외국인이 와서 계약서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입신고 못하겠네. 못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머무르는 곳을 신고를 해주면, 그러니까 출입국 들어오면서 이제 출입국 관리국에 어디에 머물겠다. 그럽니다. 언제 개운동에, 거기서 살겠다. 그렇게 체류지를 신고하면은 그게 주민등록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열쇠는 받았죠. 보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보호된다. 걔는 또 보호 안 되니까 저 불안해서 계약서 못 쓰겠어요. 이럴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괜찮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법인에게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전입신고 어떻게 할 건데 법인은 전입신고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인만 적용될 건데 예외적으로 세 개의 법인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LH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대기업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의한 법인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회사가 방을 얻어서 바로 직원에게 세 주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통 임대주택으로 많이 하는데 LH가 임차인 돼갖고 세 주고 괜찮아 겁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적용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사용도 최근에는 안 나오지만 옛날에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잠시만 쓴다는 일시사용을 병치로 아니면 휴가 때문에 잠시만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보증금 있어도 월세 있어도 경매 당해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한쪽 편만 편면적입니다. 어떤 뭐 평면이라고 하는데 평면 말고 편면 한쪽 한쪽 편만 보호가 되는 편면적인 강행 규정. 자꾸 임차인 불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계약서 쓸 때 조심하자. 그입니다. 2년 보장되는데 1년 막 각서 쓰고 공증받고 쓸데없는 짓을 열심히 하셨네. 안 된다는 겁니다. 5%막 넘어서 초과해서 합의를 막 시키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보호 안 돼. 쓸데없는 짓 하지 말어.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대항력으로 한번 와볼까요? 항상 우리 이제 대항력 쪽에서는 많이 내니까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대항력, 열쇠 받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뭐, 전입신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동시입니다. 동시에 했을 때 항상 언제라고요? 다음날. 또 몇 시부터? 0시. 시간까지도 따진다는 겁니다. 시간까지도 따져서 다음날 0시로부터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꼭 발생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자, 임대할 권한 있는 양수인. 그러면 매수인, 낙찰자, 증여, 상속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보증금 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다? 대항. 말 그대로 돈 주세요. 돈 안 주면 못 나가요. 라고 맞짱을 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항할 수가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어도가도 못하니까 우리 판례가 이제 가족을 남겨놓고 나갔을 때 그 가족을 통해서 뭐 한다고 합니까? 간접적 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 남편. 근데 부인이 가족이 계속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원주에는 가족이 살고 있었다가 서울로 남편이 출장을 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회사가 그쪽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럼 잠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니다. 여기는 가족 일부 놔두고 남편은 서울로 가서 거기 전입신고하면 두 집 다.
A집, B집이 모두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는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보호가 된다. 근데 조심하실 게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수정을 요구해서 내가 잘못 신고했다. 보호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보호가 안 되고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국가 배상을 청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거용 법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적용된다. 공장 창고도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개조해도 전입신고가 되면은 보호가 된다. 꼭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인정 두 번째 줄에서 정말 조심할 게 단독주택은 한 사람 집이니까 호수 빠져도 괜찮다. 없어도 괜찮다. 지번으로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101호, 201호, 301호 소유권자 다 다르잖아. 자, 그랬을 때는 지번 외에 동의나 호수까지도 어찌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 맞으면 보호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다르다는 인정 X.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101호로 전입신고를 잘 했는데 자꾸 201호래요. 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맞았어. 그래도 어쩔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항력은 없다. 본인이 잘못 써서 냈잖아.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니까 괜찮다.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대항력에서도 항상 우리 많이 봤었던 것처럼 이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 있고 없고 이런 여부가 요즘에는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A가 항상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101호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8월 한 10일 정도에 자, 우리 A가 들어와서 전입신고했고 그 다음에 열쇠 받아서 거주. 자, 인도를 그냥 거주라고 합니다. 점유. 그리고 온 김에 오늘 확정일자를 바로 이제 확정일자 1억을 받아놨다는 겁니다. 집값이 한 1억밖에 낙찰이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필이면 8월 10일 똑같이 이렇게 8월 10일 똑같이 저기 국민은행에서 건저당을 설정했네요. 건저당을 1억을 이렇게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A는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당까지는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생각해봐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B 102호에 살고 있습니다. 102호인데 근데 어제 하루 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8월 9일 B가 여기 이제 열쇠 받고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 했네요. 주민센터 바로 그냥 뛰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았네요. 얼마를 1억을 그랬더니 갑자기 오늘 이거 어제요. 그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누가요? 국민은행에서 은행에서 또 건저당을 설정했는데 얼마를 1억을 이렇게 1억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한번 딱 두 개만 갖고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대항력은 언제라고 했나요? 대항력은 그죠 다음 날, 당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아까 봤던 것처럼 다음 날 이렇게 다음 날 0시로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 다음 날. 자, 그러면 8월 10일 아니라 언제라고요? 오늘 안 돼. 얘기입니다. 그죠? 8월 11일 0시. 항상 이렇게 날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건저당 언젠가요?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입니다. 등록면허세 받지. 여기입니다. 자, 1억이면은 24만원 들어가. 채권도 사야 돼. 그리고 정지도 사야 돼. 법무사 수수료도 한 30만원 가깝게 들어갔어. 여기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언제라고요? 당일.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아래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빗자루가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배당에서 1억에 낙찰됐다. 누가 배당될까요? 낙찰. 이거 동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5천 열심히 계산하고 계시네. 그래갖고 실무하겠냐? 그입니다. 돈 왕창 깨졌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1순위라고요? 건저당 날짜 봐라. 얘가 1순위다. 그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저당 1억 배당. 요거 한 장으로냐 배당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A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 없다. 자, 시험 문제 물어보면 이렇게 날짜 가지고 대항력이 있다고 할 건데 대항력 없어.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대항력 있으면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1억 주세요. 손바닥이나 뒤지게 얻어맞겠다. 한마디 더 하면 옥상 끌려가고 오늘 같은 날 아주 먼지나게 얻어맞습니다. 아주 탈탈 털릴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8월 언제라고요? 9일.
그러면 정말 여기는 안분진가 봐. 날짜 똑같네. 8월 10일, 8월 10일. 그럼 정말 낙찰 1억에 됐으니까 안분이면 5천, 5천. 안분 똑같이 평등입니다. 안분배당 5천, 5천. 또 틀렸네, 또 틀렸네. 자, 뭐라고요? 시간을 따진다고 했습니다. 시간. 자, 시간 언제라고요? 영시입니다. 날짜가 좀 달라져서 다음 날로 가서 그렇지. 영시야, 영시입니다. 영시. 근데 건재당 등기소 문이 언제 열리니? 그럼 공무원들 9시. 뭐 너무 코미디 같이 시간까지 따지고 있습니다. 9시입니다. 9시. 8시 59분에도 일을 안 해.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9시. 지가 아무리 빨라도 9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6시. 이랬을 건데, 그러면 늦었어. 끼셔야 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놨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1순위 임차인입니다. 1억을 먼저 배당 받아요. 뛰어내릴 거 없어요? 야가 뛰어내리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가 뛰어내릴 것 같아요. 개업을 쳐들어옵니다. 네가 안전하다고 했잖아. 등기부 보여주면서 오늘 없다고 했잖아. 있네.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C를 한번 보실까요? 자, 100 이제 3호.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보실 게 있는데 여기는 8월 한 8일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놨다는 겁니다. 확정일자를 바로 C가 그것도 1억으로 자 1억으로 C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이제 오늘 10일 정도 되니까 은행에 건재당 이렇게 건재당이 이렇게 설정이 됐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건재당 1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그리고 10일 또 마찬가지로 C가 오늘 이제 전입신고했다. 그리고 열쇠 받았다. 인도. 열쇠 이렇게 인도받잖아요. 거주입니다. 거주한다. 게임입니다. 근데 확정자 빠르네. 8월 9일로 뭘 계산하고 계실까?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요 D2. 그러니까 이렇게 딱 네 가지 정도면은 자, 어느 경우도 다 충분하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거꾸로야. 8월 9일에. 우리 D가 이미 열쇠를 받고 이사를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확정일자 받으러 가.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입신고는 먼저 어제 했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10일 되니까 D가 확정일자를 받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또 다음 날 이럴 건가? 그입니다. 확정일자를 1억으로 이렇게 이제 1억으로 받았고 이제 여기를 그냥 은행에 건조당을 한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K2 바로 이제 은행 건조당이 바로 1억인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내일 8월 10일에 D가 그리고 확정일자를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배당에서 아주 어려울 걸. 그러니까 여기도 정말 고수가 정말 여기는 75명 뛰어드는데 여기는 딱 7명 뛰어듭니다. 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보고 어렵다, 좀 쉽다. 그러면 경쟁자가 몇 명 붙을 거다. 이런 거 다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꼭 가봐야 알거니. 게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한번 봐보실까요?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아예 없는 그냥 확정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불이 나게 막 계약금 10% 받았는데, 이걸 확정일자 받으러 간다고 난리를 칩니다.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겁니다. 효력이 있다, 없다? 아무 효력이 C는 없다.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없다. 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은행의 건조당은 바로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오늘 이사 들어왔지만 저게 A하고 기무돼야 될 걸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8월 언제? 8월 11일 날짜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8월 이제 언제? 11일 0시부터 오늘 효력 발생하지 않아 0시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면서 우선 변제 효력도 얘도 8월 11일 바로 0시부터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찰금액 1억. 누가 1억을 받을까요? 건조당입니다. 건조당만 받고 그걸로 끝. 배당 더 이상 없습니다. 끝. 아주 뛰어내릴 때면 뛰어내려 이 정도입니다. 개업한테 또 쳐들어갈 거야. 조심하자. 우리는 소름 돋는다. 그다음 이제 우리 D를 한번 잘 보실까요? D. 먼저 샌드위치입니다. 은행이 중간에 꼈는데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았어도 열쇠 받고 이사는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정신없이 그냥 주민센터 갔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고 왔네. 게임입니다. 이 772가 게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대항력은 언제일까요? 8월 10일 게임입니다. 8월 10일. 자, 8월 10일. 얘는 저기 B하고 친구일 거야. 게임입니다. 여기도 0시 게임입니다. 야는 몇 시? 9시. 등기소가 몇 시에 문 열어? 9시. 시간이 빠르네. 게임입니다. 근데 대항력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확정일자가 만약에 이제 8월 11일이라고 됐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확정일자는 좀 늦었다. 은행보다 좀 늦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낙찰 금액이 1억이었을 때 배당이 어떻게 될까요? 낙찰 금액 1억.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D가 날짜가 8월 11일, 날짜 늦네. 여긴 당일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면 1순위로 1억 배당 받고요. 1억 배당 받고 배당은 못 받아요. 배당 못 받아요. 근데 얘는 그냥 전혀 그냥 걱정을 않고 있습니다. 실실 쪼개고 있습니다. 나한테 돈 주실 분이 오실 거야. 전화 오겠지? 그게입니다. 자, 누가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대항력 있잖아요. 대항력. 낙찰자한테 1억 주세요. 확정일자가 늦어서 배당 못 받는데 대항력으로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억 주세요. 라고 할 거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낙찰 받는 사람, 낙찰 금액을 만약에 이제 한 9천으로 낙찰 받았고 한 8천으로 낙찰 받아서 지금 막 2천 벌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에라 바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얼마가요? 1억. 대항력 1억이입니다. 1억이 더, 요건 이제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1억을 더 쓰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한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손해야. 얘가 한 1억 5천 가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1,000만 원에 낙찰 받아도 1억이 있잖아. 1억입니다. 대항력 있잖아. 대항력.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런 대항력이 정말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거 이제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집이 좀 비었대요. 임차인도 없대요. 근데 전입신고를 먼저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열쇠도 이제 받을 수 있대요. 다음날. 아니면 그냥 잔금도 먼저 입금을 해버리고 나서 확정일자를 이렇게 나중에 받아도 먼저 짐을 일부라도 들어놓으면은 여기는 8월 10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하지 않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갔을 때 분명 등기상 찍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내일 보니까 등기 접수죠. 어제 등기 접수죠. 이렇게 떠버리면은 문제가 아주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기 뭐 유튜브가 이제 오늘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할 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 대출 신청하면 오늘 대출이 나옵니까? 아니요. 서류 심사가 있잖아요. 심사하게입니다. 한 일주일은 걸릴지 몰라. 자, 그러니까 오늘 대출 신청할 건 없는데 이미 대출을 신청해 놨습니다. 저번 주에 신청해 놓고 하필이면 오늘 근저당 접수를 좀 하고 있었을 때 이러면 진짜 며느리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1억을 전세자금 자금 받으면은 대출 받으면은 은행에서 한번 점검을 합니다. 혹시 대출 받은 거 없나? 전세금도 이제 챙기고 그다음에 은행 돈도 챙기고 대출도 챙기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점검하니까 그건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뭐 대출 신청하면 어떡해요? 그런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오늘 대출이 나오니 그럽니다. 아무 은행이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대출 신청해서 오늘은 안 나와요. 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은 나올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대항력이 엄청 중요해.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놓으시고요. 아마 저 정도만 이제 잘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판례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소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10번째 같은 경우에도 우리 판례 이런 경우도 이제 조금 볼 수가 있을 거니까 갑이주택의 대항력을 갖춘 후 요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판례입니다. 을이 근저당 등기를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갑의 전세권이 소멸해도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어쩔까요? 그러니까 이걸 별개라고 봅니다. 별개. 그래서 이제 전세권을 소멸한다고 해도 배당력은 했나 봅니다.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것이다. 같은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별개다. 민법의 전세권하고 주택임대차의 특별법 임차권의 전세권은 대항력은 다르지 않아. 이렇게 별개의 것이다. 전속한다. 전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X입니다. 이 정도는 잘 점검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처해 14번째 처해 주민등록도 괜찮다. 한번 이제 그것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5번도 역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판례입니다. 먼저 우리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명도할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택의 명도 의무가 보증금 반환보다
그러니까 먼저 돈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선이행 되어야 하는 것은 이건 아니고 동시행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그것만 잘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서는 이제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내용들은 그냥 너무 많이 이렇게 쭉 써놓긴 해놨습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우선 변제금도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2021년 5월 11일 그 날짜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이 그 전보다 빠르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2001년 막 9월 15일 막 이렇게 이제 많이 오래전이면 2008년 막 2010년 2014년 이런 식으로 막 달라지면 2016년 이런 식으로 계속 달라졌다는 겁니다. 2018년까지 막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21년 작년도입니다. 5월 11일 이 날짜부터 이제 증액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 한 23년 가거나 24년 정도 되기 전에는 한번 다시 또 오를 겁니다. 계속 지금 한 2년, 3년 주기로 계속 좀 금액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울 하나만 1억 5천입니다. 자, 금액 물어보기도 합니다. 1억 5천. 근데 여기 월세 있었을 때는 월세를 빼야 됩니다. 곱하기 100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보증금만 갖고 따집니다. 주택은 그렇게 따져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 1억 5천. 월세가 100 있어도 빼. 그입니다. 1억 5천. 이었을 때 5천. 하여튼 1억 5천이었을 때 최우선 변제금은 5천. 서울에서 어떻게 전세금 보증금이 1억 5천이겠니? 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서울은 적용되기도 어렵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제 과밀역제권역 보실까요? 과밀역제권역 인구 바글바글 서울도 과밀에 들어가 인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이런 데가 이제 과밀, 억제, 권역 16군데입니다. 서울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과밀 억제권역도 어디가 있을까? 왜냐면 공동중개 가능하면 하남이나 시흥이나 저기 의정부나 광명이나 이런 데도 중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과밀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종, 정말 용화세 그렇습니다. 세종, 용인, 화성, 그리고 김포까지도. 자, 이런 식으로 과밀억제권역에 넘어왔다. 그럽니다. 용화세, 김포, 용화세. 하다 용화세, 김포. 김포가 용화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15군데하고 김포부터 용화세. 4군데를 더 합쳐라 19군데. 자, 어느 지역에 얼마냐고 막 물어봅니다. 자, 1억 3천에 4,300만 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역시 그러면 한 군데 빠졌지. 어디가 빠졌을까? 인천. 그럼 대전부터 시작해서 부산, 울산, 대구, 전라도 쪽에 있는 광주까지 해서 이제 5군데 광역시. 그 다음에 안산. 지금 안산은 계속 저기 있습니다. 정말 세월호처럼 아주 침몰하겠네. 안산. 그리고 경기도, 광주. 광주광역시도 광주 있지. 근데 경기도에도 광주 있어. 광주는 3번째 있다는 겁니다. 나단 경기도 쪽에 광주, 저기 전라도 쪽에 빛고울 광주 계입니다. 그 다음에 파주. 그래서 그리고 이천 평택입니다. 이평, 그다음 광파, 이평. 그래서 이제 얼마? 7천만 원에 2,300. 요건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예전에 6천이고 여기가 2천이었어. 근데 꼭 이렇게 1,000만 원씩 오르면은 300이 오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밖에, 우리 같은 지역이 바로 이제 그 밖에 지역 6천만 원이었을 때, 그리고 광역시 군도 여기 들어간다. 게임입니다. 옹진군 강화군, 저기 뭐 부산 쪽에 뭐 기장군, 뭐 달성군, 대구 쪽에 뭐 이런 데가 이제 바로 그 밖에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6천. 네, 얼마? 2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금액이 지금 작년도는 시험 문제 안 물어봤으니까 올해는 좀 긴장하자. 그 다음 이제 확정일자 날인하고 이제 우선변제인데 아까 이제 대학력 최고 우선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여기는 우선이니까 선순위한테는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된 날짜가 있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2번.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근데 치사하게 여기다 임차인 이렇게 시험 문제를 싹 바꿔서 법령에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리관계 봤지? 정보 제공 동의했냐 안 했냐 그입니다. 그 소리가 동그라미 2번이요 그입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날인 계약서에다가 날짜
바로 이제 날짜가 있다 보니까 확정된 날짜 때문에 선순위한테는 꼼짝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순위. 근데 아까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 후순위 다 제끼고 국가 세금도 제끼고 은행도 제끼고 소액이니까 뛰어내려. 자살 방지금 줄 거요. 5천, 4,300, 6,300, 2,000. 그 4개 박스는 꼭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경매나 공매 시에 이제 바로 이제 물권 변동. 이렇게 이제 물권은 되지는 않습니다. 경매 신청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아야 해. 그리고 3번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정 일자입니다. 대항력 말고.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에 동호수가 빌라 연립에 동호수가 빠졌다고 해도 우선 변제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항력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우선 변제는 문제 없고. 그다음에 이제 나른 기간에서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또 최근에도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기소 가능합니다. 등기소는 관할이 없습니다. 서울 가서 받아도 괜찮아. 서울 양반이 와서 원주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아도 괜찮아. 인터넷 등기소에서 아무 데나 받아도 괜찮아. 근데 공정인사무소, 공정 중간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건 아마 1,000원인가 그런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주민센터. 근데 주민센터는 관할이 있다는 겁니다. 관할. 저기 명륜동에 가서도 안 돼. 여기 개운동이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개 요구 이제 가능할 거고요. 자, 경매 신청. 그리고 이제 요 경매 신청 박스에서 요거 문장이 정말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계약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자, 우리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겠잖아요. 보증금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권원, 판결문을 얻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기에서 경매를 신청할 건데 강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신청했으니까 강제경매. 근저당은 임의경매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했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서 요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반대 의무의 이행. 그러니까 건물을 넘겨주고 나와야 되냐고. 전세권은 넘겨주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행지체 빠뜨리라고 했습니다. 반대급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그러니까 이행의 제공이라는 게 건물을 넘겨주는 겁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근데 넘겨주면 인도를 상실할 걸, 그입니다. 그럼 대항력을 상실할 걸. 자, 그러니까 집행개시 요건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다가 요건으로 한다 이런다는 겁니다. 요건으로 한다. 앞에 있는 문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도대체 뭔 소리 안 돼? 해갖고 그 세 줄을 읽다가 다 쓰러집니다. 진짜. 요건 문장 아주 최고로 어렵습니다. 뭔 문장을 그냥 이해도 안 되게 뭔 소리 안 돼? 반대급부 이행이 뭐래? 건물을 넘겨주는 거. 우리 전세권에서는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돼 있잖아.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전세권에서는 경매 신청하려면 빠져나오고 배당 요구할 때도 집에서 살면 안 되고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근데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나오면 인도 상실입니다. 대항력 상실. 이러니까 어두가도 못하니까 건물 넘겨주는 반대급부 이행을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매 신청할 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서 살고 있어라. 안 살고 있으면 오히려 대항력을 상실해서 배당받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개시 요건을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 이 문장 꼭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주구장창 나오더니 요즘에 소식이 없네. 그러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네. 기억하셔야 됩니다.